안녕하세요. 자소서만 10년, 이제 자소서 그만했으면 하는 멘토입니다. 지금까지 자소서 만 건을 넘게 읽고 쓴 경험을 바탕으로 자소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콘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딱 한 번만 쓰고 끝내는 성격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꿀팁도 드리고 실제 예시도 준비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자소서 대표 항목이라 불리는 4대 항목이 있잖아요. 성장 과정, 성격 장단점, 지원 동기, 그리고 포부, 교내 경험이나 대내외 활동이라고 불리는 그 유관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필수 항목인 만큼 자기소개서 성격 단점은 무조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아직까지도 성격의 항목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격의 단점을 묻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부터 묻는 건데 바꾸지 않아서라는 답변도 있고, 타고난 고유의 성질, 그 성격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 조직에 어울릴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모난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성격 단점, 흔히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성격 단점을 제시를 하면 안 되고, 자소서만의 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점 확인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단점으로 쓰면 안 되는 키워드를 잠깐 알아볼게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공통점이 있거든요. 단순한 일에 실증을 잘 느낀다. 뭐, 낯선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한다. 이런 것들은 어떤 신입사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거죠. 신입사원인데 낯선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고 남한테 피해받는 걸 싫어하고 끈기가 부족해서 중도에 그만둘 때가 많다고 하면 채용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좋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중소기업도 그렇지만 대기업에서도 퇴사율이 높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는 그런 퇴사율을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쓰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력, 조직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단점들이에요. 보시면 조직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자주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감정 기복이 심하다든지 개인기 피증이 있다든지 이기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직 사회를 하는데 어울리지 않는 단점이 되겠죠. 그 외에도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직무에 무관한 단점. 뭔가 고전적인 얘기지만 내성적인데 영업직을 지원한다 또는 성격이 급한데 연구원을 지원한다 이런 케이스는 직무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보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이러한 것들도 큰 결격 사유는 아닌데 직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는 제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앞서 나온 것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직무 수행의 치명적인 단점 이런 거 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입사원에 어울리지 않는 단점, 세 번째는 조직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단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있는데 이게 가장 더 중요합니다. 자, 누구나 있을 법한 평범한 단점을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나도 있긴 한데 얘도 있고 쟤도 있는 단점들 있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좀 급한 편이다, 행동이 좀 급하다, 그리고 뭐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킨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이다. 남한테 부탁하는 게 어렵다. 표현이 좀 직설적이라서 상처를 주기도 한다. 또는 뭐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 편이다. 그리고 우유부단하다. 좋고 싫음이 없다.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모험을 싫어한다. 도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나치게 긍정적이다. 또는 뭐 걱정이 없다. 친화력이 너무 과하다. 오지랖이 넓다. 이런 것들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을 법한 단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제시하는 게 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조건 통하는 단점 5단계 법칙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자신의 단점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단점을 쓰라고 했으니까 단점을 제시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 두 번째는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경우가 종종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그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단점을 개선할 이유, 당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단점을 고쳐야겠죠. 고쳐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쓰는데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개선 중이라는 거,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써야지 완벽하게 고쳐져 가지고 지금은 단점이 아니다라고 쓰면 안 됩니다. 단점은 단점으로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자소서 예시를 하나 보자면 큰
짠 거는 아닌데 짜잘한 게 걱정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잡념이 좀 많은 스타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일을 또 이미 걱정하고 있다든지 그러한 사람들 주변에 한둘씩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잡념이 많다, 걱정이 많다. 이거는 그나마 좀 좋게 보면 잔 걱정이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큰 뭐 성과를 좌우하는 건 아닌데 PPT 발표 자료에서 우리 뭐 어떤 영상을 넣었는데 그걸 좀 더 고화질로 넣으면 어떨까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른 영상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도표나 어떤 뭐 그래프 같은 걸 넣었는데 그래프가 선형이 아니라 우리가 원형이면 좀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원형인데 이제 그 뭐죠? 수치 같은 거를 좀 따로 기입을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로 예시를 들자면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단점을 제시해야겠죠? 장걱정이 많다. 두 번째, 단점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결과 뭔가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집중이 잘 안 돼.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이미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집중이 좀 안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을 개선할 이유, 당위성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잘하기 위함인데 현재 업무에 지장을 줄 때도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두 번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여러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한다? 뭐 메모장이나 계획표에 쓰기로 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개선 중, 노력 중이라는 것까지 써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계획들로 인해서 현재 업무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쓰면 되잖아요. 이거를 자소서 형태로 잠깐 보자면, 저는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가끔 걱정이 많대요. 자, 여기서 보시면 본인이 의도한 거예요? 아니, 노력을 하다 보니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좀 부작용으로 생겨난다. 그리고 가끔 걱정이 많대요. 가끔. 빈도부사를 쓴 거죠. 매번 그런 건 아닌데 한두 번씩 그렇더라.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냐면 완벽한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건데 다른 일을 할 때도 가끔 생각나게 되면서 업무에 방해가 되더라. 아니면 업무 능률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될 이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잡념을 없애야 된다고 했다. 본인이 어떠한 그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안다는 거죠. 그 원인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한다? 노력을 한다. 일단 여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메모장이나 어떤 계획표나 그런 것들에 본인이 뭘 해야 될지 한눈에 보기 좋게 쓰고 일의 중요성이나 또는 시급성에 따라서 순서를 정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씀으로써 어떻게 했어? 현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업무를 직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잡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일일 계획을 통해서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할 환경을 맞춰서 업무 능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금 좀 더 보완하려고 본인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써준다면 단점 쓰는 거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성격의 단점을 분량은 대충 얼마나 물을 것 같아요? 성격의 단점만 묻는데 1000자 쓰라고 하는 자소서 항목 본 적 있어요? 대부분 길어봤자 한 500자? 아니면 또는 뭐 700자 내에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두 가지 다 물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량이 뭐 한 500자라고 하면 한 200에서 250자 이내, 그리고 700자라고 해봐야 한 300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알려드리면 성격의 단점을 따로 쓰라고 하면 그 분량에 맞춰야 되겠지만 뭐 500자의 성격의 단점을 써라. 아니면 뭐 700자 내에 성격의 장단점을 둘 다 쓰라고 하면 비율은 몇 대 몇이 좋다? 6대 4가 좋습니다. 오차범위 존재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5, 7대 3, 8대 2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성격의 단점을 너무 비약적으로 작게 쓰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6대 4 정도라고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격의 단점을 잘 쓰기 위해서는 같은 의미를 가졌지만 다른 표현으로 썼을 때 그 부정적인 요소가 좀 더 줄어든다면 그렇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한다. 아까부터 계속 공통적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성격이 급하다는 걸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어떤 뭐 말보다 뭐 행동이 빠르다. 그리고 어떤 걸 할 때 빨리빨리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조금 강한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행동력이 빠르다. 빠른 행동력. 또는 추진력이 강한 편이다.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단점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단점이 너무 지나치게 들리진 않겠죠. 마이너스 요소를 최소화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때나 뭔가를 골라야 될 때 우유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물냉인지 비냉인지 쌀떡인지 밀떡인지 뭐 짜장인지 짬뽕인지 어떤 선택을 할 때 본인이 그 선택을 좀 미루는 사람들 우유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유부단하는 거는 어떤 본인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완벽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시간을 끄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거야. 결정장애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거는 확실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알아보거나 좀 더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그만큼 신중함이 지나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부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리고 지나침, 신중함은 어떤 거 같아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표현을 달리함으로써 성격의 단점이라든지 나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들을 조금 더 마이너스를 빼고 얘기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절대 노력하지 말라. 단점을 잘 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에 다른 항목에 더 집중하고 단점은 가볍게 스치듯 지나가면 됩니다. 평타 이상 아니면 평균만 써도 충분한 항목이 단점이에요. 그렇게 유일한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 강점은 유니크하게 쓰면 쓸수록 좋지만 단점은 유니크하게 쓸 필요 없어요. 노멀하게 쓰고 지나가면 됩니다. 알겠죠? 이번 기회에 딱 한 번에 만들고 딱 끝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소서를 그만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멘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소서 고민을 그만했으면 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